네, 네, 그러게요. 어쩌다가 또 이런 걸 하게 됐는데, 일단 11월 25일이고, 이제 강정원 평가사님, 이제 강의 듣는 사람 셋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그 각자 문제 풀어오고,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저희도 사실 오늘이 처음이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열심히 잘 해볼 테니까 아무튼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순서는 이제 오른쪽 우측 상단에 써놨듯이 이제 강정원 평가사님 1기 6주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문제집 1에서 4절, 그 맨 앞부분 토지보상법 쪽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법규 기출문제 13회 쓰신 거 가지고 이제 각자 한 명씩 써왔는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답안지 한번 살펴보면서 뭐 이런 내용은 뭐 좀 더 추가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좀 쓸데없는 게 아니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제가 1번이니까 먼저 하면은 이게 이제 1기 6주거든요. 1기 6주차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강평가사님 수업 들으시면 다들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문제가 이제 사안에서 수용재결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행정쟁송상 권리 구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봤었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사실상 사도의 평가라든가 예정공도의 평가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었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 논점의 정리 목차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논점의 정리 이렇게 목차를 잘 작성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번에 이제 33회 시험에서도 논점의 정리를 아예 안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왜 안 쓰냐면 굳이 이거 써서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잘 쓰지 않는 편인데, 이제 간혹 행정법 문제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용 채울 게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나오면은, 혹은 이제 숨은 논점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논점에 정리해서 난 이거 뭐 물어보는지 아니까 쓰고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이번 1기 6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쓸 게 없어서 썼어요. 쓸 게 없어서. 일단 이렇게 썼는데, 행정쟁송상 권리구제를 쓰라고 했으니까, 행정쟁송상 권리구제면은 뭐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협의라든가 막 뭐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명확하게 보상법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위주로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문제가 이제 이게 10점짜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지고 뭐 목차가 몇 개 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많이 나와봤자 뭐 6개 정도 나오면 사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당연히 뭐 83조 권리구제 수단은 써줘야 되는데, 토지보상 법상에는 이의신청으로 돼 있지만, 이게 이제 법적 성질은 행정심판법 4조에 의해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 그러니까 이제 법적 성질은 강압상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니까 그거 적시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거 외에 이제 뭐 내용들,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야 되고, 뭐 지토의를 거친 상태면 지토의를 거쳐서 중토의에 신청을 해야 되고, 뭐 재결사 정본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뭐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간략하게 적었고요. 이제 그 밑에는 85조 행정소송 적어야 되는데, 토지보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두 개가 있죠. 제1항의 취소소송, 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거의 유사하지만 제소기간이 조금 다르고, 그 밑에 이제 2항에 보시면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쟁송 방법을 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 행정심판이나 일반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토지보상법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나 감정평가사법 같은 경우에는 각 법에 의해서 뭐 이제 쟁송 방법이 규정돼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쓸 때는 사실 뭐 우리 취소소송이 뭔지는
모르진 않을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일반 취소소송이나 일반 행정심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다른 점은 이거죠. 이거 가지고 예전에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었죠. 그 공익사업의 신속한 수행과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신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소기간 단축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꼭 써줘야 된다고 보고요. 뭐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소송이다. 이거는 뭐 행정소송법에도 똑같이 있는 거고 그렇게 간략하게 써주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보증소가 나오는데 뭐 우리 법에서 되게 중요한 권리구제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보증소로 공부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문제는 쟁송 방법을 고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이제 고르게 써주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많이들 하는 실수가 내가 보증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야 보증소 좋다 이러고 꽂혀가지고 보증소만 막 한 2페이지씩 쓰고 이러시는데 배점상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골고루 물어봤으니까 딱 분량 맞춰가지고 목차 하나 정도로 써주고 뭐 제소기간은 취소소송과 동일한데 이제 보증소에서 법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이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경우는 토지 소유자 등을 피고로, 그 반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토지보상법 이제 개정 이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를 해야 하느냐, 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뭐 지금이야 당연히 법에는 재결청을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문구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아야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엔 그랬대요. 저도 사실 그 이후에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누구냐, 소송의 대상이 누구냐 가지고 판례가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써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사안의 경우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실관계를 내가 막 많이 포섭을 해가지고 뭘 어쩌고 할 그게 없어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써주시면 되니까 83조, 85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조금 써주면 좋은 거는 우리는 행정심판 임의주의죠. 83조를 뭐 거치든가 거치지 않든가 85조를 바로 85조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고, 혹은 83조에서 멈출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둘 다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둘 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 다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제소 기간에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되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10점 문제 1.5페이지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타자로 친 거라 그렇긴 한데 글자 수가 조금 많아요, 줄당 제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내용을 시험장에서 그대로 썼다면 한 1.7에서 1.8페이지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10점짜리 문제 치고는 분량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음 2로 넘어가가지고,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도 보상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타당하냐, 갑주장이 타당하지, 갑 맞나요? 을이었나? 네, 아무튼 토지 소유자의 주장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지고 보면 토지보상법 강론에 해당하는 얘기죠. 개별 물건별 보상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강론 부분은 의의라든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잘 적시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나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화면에서 안 나와서 조금 올려서 할게요. 보시면은 사실상 사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6조죠. 그러니까 법조문 평소에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잘 보면은 되게 긴데 어쨌든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은 사도법상의 사도 외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우리는 사실상 사도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다들 아는 자재건조, 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인데 요거 4개에 해당하면 사실상 사도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면은 사실상 사도가 되면은 우리가 보상금이 깎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에 관련된 거랑 돈에 관련된 건데, 이건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자재건, 아니 뭐 건하고 조는 사실은 이제 이견이 있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토지 편입과 타인 통행 제한 관련해가지고 판례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기본 일반적인 의의 같은 거 적어줬으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 적어야죠. 평가 방법이랑 법적 성질이랑 뭐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사실상 사도부지는 똑같죠. 이것도 26조에 다 나와 있어요. 26조 보시면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는데, 그럼 인근 토지가 무엇이냐? 인근 토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해 도로 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적 이용 상황과 유사한 토지를 얘기하죠. 이거랑 똑같은 게 국어 부지 평가할 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조 법적 성질 가면은 26조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게 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뭐 단순 행정규칙이다 이런 판례는 아직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랑 유사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해가지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즉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라고 한 판례가 있고 이것도 이제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 뭐 이게 당연히 법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뭐 공공용지 보상 특별법인가 뭐 아무튼 그 법이랑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이랑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이게 뭐 약간 논란이 있었나 봐요. 이 규정들이 시행규칙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합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시행규칙 규정 중에서도 뭐 어떤 것들은 상위 법인 토지보상법과 결부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뭐 약간 이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와서 막 엄청 중요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런 판례 문장 정도만 외워주고 시험에서 만약에 나오면 그냥 적시하고 나오면은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법도 바뀌었고 판례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가지고 사안의 경우 같은 경우가 그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편입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려면은 해석 관련해가지고 판례 중심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요점만 얘기하면은 뭐 자기 토지 일부에 도로를 설치해가지고 뭐 나머지 부분 가치가 증대되었고 그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당 보상 관점에 뭐 어긋나지 않으면은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꼭 외우셔야 될 게 뭐 강정훈 평가사님이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개목소유 주인이라고 어딨냐? 주인. 뭐 순서까지 다 판례 문장 그대로 순서까지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도 내용이라도 다 써서 주시는 게 이 판례는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화채이론하고 개목소의 주인 요거 두 개가 약간 키워드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그래도 이제 조금 뭐 쓸 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제 동그라미 쳐주면서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판단해가지고 막 쓴 건데 뭐 과수원의 소로는 뭐 영농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으나 뭐 사안에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그거 설치해가지고 나머지 토지 부분 편익이 증대되었는가 잘 모르겠다. 왜냐면 뭐 이게 상업지역이나 뭐 주거지역 이런 데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과수원이도 그 내부에 도로 좀 설치했다고 뭐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이런 정답이 있는 판례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일단 이렇게 썼는데 실제 시험장 가보시면은 대부분 이미 판례에서 정답이 있는 것들을 문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판례를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답은 알고 그냥 어떤 논리로 해가지고 그냥 그 답을 얘기를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판례를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최대한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랬을 것 같다
라고 쓰고 나오셔야 그나마 감점이 적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정답 맞춘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감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점이라도 더 따야 되는 게 이제 뭐 저희들 목표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물음 3으로 가면은 물음 3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도로 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아무튼 예정 공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였는데 예정 공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26조에 있죠? 다 26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들 잘 안 보시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 예외에 보면 있어요. 그 국립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결정 고시 때문에 이 저촉된 토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지형과 도시기획 시설 장기민 지형으로 방치되고 있는 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방치예요, 방치. 그러니까 도로 긋겠다고 지들이 얘기해놓고서는 아직 그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도로가 그냥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은근 많거든요. 특히 지방 내려갈수록 많은데 잠시만요. 이게 다 나왔나? 잘 안 나왔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바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예정 공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26조에 이거 다 규정돼 있어요. 그 26조의 사도법상 사도 및 사실상 사도를 제외한 도로는 토지보상법 22조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돼 있죠. 토지보상법 25조는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이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감가 없이 그냥 정상 평가한다 라는 얘기이고요. 이제 관련된 판례가 있죠. 왜 예정 공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지 수용처럼 하냐?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은 보상액을 사실상 사조 기준으로 평가한다면은 그러니까 악용할 여지가 있다 이거죠. 이제 그 토지 일단 도로로 지정을 해버리고 사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게 뺏어가는 거죠. 왜냐면 원래는 이제 처음에 도로를 지으려고 할 때도 그 토지는 그 그러니까 해당 사업으로 인한 저촉은 원래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 돈 주고 사가지고 도로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도로를 긋겠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거를 사도가격 3분의 1로 수용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 지정만 하면 3분의 1로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을 어차피 도로 사업할 거지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돈 제대로 내고 사라. 뭐 이런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최근 판례도 있긴 한데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판례가 몇 개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은 다 비슷하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죠. 시행규칙 26조에서 뭐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적감해서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 뭐 지나친 재산권 침해, 악용 뭐 이런 거 얘기해주고 예정 공도 부지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써줄 수 있으면은 정상 평가가 맞는 표현일까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사도 아니고 저촉 없는 토지 상태대로 평가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넘어가서 문제 2. 네. 하고 넘어갈까요, 얘기? 사실 얘기 있으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시고. 네. 저는 1번 문제 시작할 때 물음 1에 대하여 처음에 사실상 사도에 대해서 그 권리 구제 방법을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상 사도의 의의랑 요건을 법적 성질까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 구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했는데 물음 1에서 시작할 때 사실상 사도에 대한 의의랑 요건 같은 걸 설명하지 않고 바로 83조 이의신청, 85조 이렇게 취소소송 보증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까요? 이게 10점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10점짜리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점짜리 뭐 이랬으면 아마 이제 사실상 사도에 대해서 한번 일반론을 풀고 갔겠지만, 첫 번째는 10점짜리여서가 맞고, 두 번째는 2번에서 어차피 사실상 사도 권리구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를 굳이 쓰지 않았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도 되나 싶긴 한데, 기출에서도 사실은, 몇 회인지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안 됐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일반론을 먼저 써준 다음에, 의의 요건 법적 성질 막 이런 거 써주고,
권리구제 이런 거는 밑에서 쓰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문제가 물음 1에 권리구제 방법을 먼저 쓰라고 나오고 물음 2에 법적 성질을 쓰라고 나왔었는데 그 이제 이게 잔여지였나?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문제였는데 그거 그래가지고 순서 바꿔가지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쓰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이제 긍정원 평가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채점 출제하신 분 만났었는데 그렇게 쓴 사람들 다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쓰라는 대로 안 쓰고 그냥 앞에서 먼저 권리구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니들이 뭔데 시험 문제 답안 작성을 마음대로 바꾸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이유예요. 앞에서 권리구제 방법을 쓰라고 했지 뭐 사실상 사도를 쓰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권리구제 먼저 썼고 그다음에 어차피 딱 문제 2번 보니까 2번에서 이제 일반론을 좀 써야 될 것 같길래 그냥 넘겼어요. 네, 그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1번 문제 물음 1에서 그 일반론을 이미 서술한 다음에 물음 2로 가니까 그때 일반론을 서술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언급해서 그래서 그때 정당보상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판단 기준을 판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 기준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것 그리고 그 판례 계목소의 주인처럼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안을 해결해서 그걸 포섭하는 내용으로 썼거든요. 혹시 이 정당보상 그 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보상 쪽 접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당보상은 어쨌든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해 가지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 뭐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틀렸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어쨌든 그걸 그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애초에 토지보상법 자체가 구성이 돼 있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토지를 수용할 때는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이 법이. 그러니까 약간 이거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어쨌든 배점이 제한돼 있고 분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걸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3 곱하기 3 하면은, 그냥 사실 문제 풀 때 외워가지고 그냥 9 쓰면 되는데, 시험 때 바쁘잖아요. 우리 쓸 것도 없고. 어차피 풀이 과정을 채점해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수능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그거를 굳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닌데, 시간 낭비고, 묻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배점상, 그거 쓰기엔 제가 보기엔 자리가 없다. 물어보는 것만 네. 이제 해놓은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문제가 뭐 한 40점으로 통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네. 효율적인 답안 작성. 물어보는 것만 좀 더 해서. 아니 저는 있으세요? 물음 1에서 일반론 언급하니까 그 보증서나 뭐 이런 거 설명할 자리가 굉장히 없긴 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사실 뭐 저도 이제 법학을 그렇게 깊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제 이번 시험에서 제가 법규가 53점 정도 나왔는데 100% 지금 제가 가져온 이거보다 못 썼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 쓸 때는 판례는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고 조문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으니까 정확도가 훨씬 높은 거니까 시험장에서 쓰는 게 점수가 그 정도인데 아마 이 정도 쓰면 60점 받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100점 받으시려면 그렇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묻는 거 위주로 써라 가능하면 아는 걸 쓰려고 하지 말고. 혹시 시아님은 더 얘기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면 뒤에 두 분도 하셔야 돼가지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문제 2번 넘어갈게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문제 2번이 이거 이주대책자 선정 관련된 문제였어요, 전반적으로. 이거 최근에 이제 많이 핫했었는데, 이게 이 문제 보자마자 그거는 생각해야죠. 최근에 판례가 최근이 아니라 조금 되긴 했는데, 아무튼 판례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단순 사실행위가 아니라 처분이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쟁송을 하려면은, 그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보자마자 마음속에 잡고 가셔야 되고요. 조금 빨리 할게요. 논점의 정리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은 잘 안 쓰는데 그냥 이제 제가 다시 말하지만 글로 쓰면은 분량이 30% 정도 늘어나니까 그냥 안 쓰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타자로 치는 거라서 그냥 깔끔하게 보라고 써준 거니까 별로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밑에 내려가시면은 법적 성질을 봐야죠. 이주민 지원 규정이 국토교통부 훈령이라고 보통 기출 문제에도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훈령은 뭐다, 우리가? 원래 이제 대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교통부 훈령에 법적 성질부터 논하고 밑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문제에서 대놓고 그냥 이게 행정규칙이라고 줬으니까 논의를 더 할 필요는 없고 저거는 주고 가야죠 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규칙이다 그냥 이게. 행정규칙이라는 뭐다? 법규성, 그러니까 즉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위법한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굳이 뭐 따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요. 이주대책에 뭐 일반론 써준 거예요. 토지보상법 78조에 있죠. 한까지 써주면 좋겠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일단 의 같은 경우에는 뭐 꼭 키워드 들어가야 될 거 있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용 건축물이고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서 뭐 이주 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주 대책 수립 실시한다는 거는 우리가 법에 보면은 이주 단지를 조성을 해주거나 이게 이주 대책이고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거는 분양권을 밑에 단서에 보시면 분양권을 줬을 경우에는 뭐 이주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주 대책의 유일한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주 대책도 안 되고 특별 공급도 안 되는데 뭐 다른 요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주 정착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주 정착금 뭐 계산 방법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고요. 밑에 내려가시면은 법적 성질이죠. 뭐 손실보상의 일종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상 규정되어 있으니까 공권이죠. 공권이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내부에서는 생활보상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판례에서는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죠. 왜 이렇게 주절주절 썼냐면은 문제에서 특별히 뭐 딱 찍어가지고 뭐 이게 강행 규정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면은 뭐 그걸 위주로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아는 법적 성질을 다 그냥 써주는 게 조금 더 득점이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어떻게 줄지 모르잖아요. 막 시점위원들끼리 야 이거 뭐 한 4개 정도 쓸 수 있는데 하나당 0.5점씩 주자 뭐 이래 쓸 수도 있고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모르는 거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최대한 짜잘하게 딸 수 있는 건 다 따보자, 최대한 뭐 이런 느낌이고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40조에 있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주거용 건축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자는 당연히 다 대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외하는 것들을 써놨죠. 아래는 안 된다. 일단 무허가 건축물. 정확히 이제 조문 내용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돼 있을 텐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썼고요. 분량상 그거 다 쓰면 아마 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옆에 보면은 공익사업, 그러니까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익사업이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 또는 수용 체결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물의 소유자.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있긴 있어요. 대신에 사업 구역 내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 세입자인 사람이면 또 변다 뭐 이런 규정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제외하고요. 분량상. 그다음에 보면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그냥 세입자는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주대책은.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도 줍니다. 세입자를 더 많이 주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주대책 대상자 관련한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판례냐면은 재량성 관련 판례인데 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그 이주대책 뭐 내용이나 대상자를 더 폭넓게 늘리는 거는 재량성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네가 요건을 더 강화하거나 범위를 좁히겠다? 요건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법에서 정해놨는데 사업시행자가 뭐라고 그거를 맘대로 뭐 범위를 축소하니 많이 해요. 그건 좀 이상하죠. 누가 봐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문제 해야죠. 사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순 행정 규칙이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판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뭐 범위를 넓히는 경우 인정된다. 범위를 줄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지원 규정에서 정한 추가적 요건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하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죠. 왜냐면 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판례도 좁히는 건 안 된다. 만약에 이주민 지원 규정이 다 비록 단순 행정 규칙이지만 뭐 범위를 더 늘려주는 거였다. 이러면은 인정된다고 쓰는 게 더 타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고요. 바로 넘어가서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이게 뭐냐 선정을 했는데 이게 단순 사실행위냐 아니면은 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거를 먼저 검토하고 의리 제기하는 소송의 형식을 검토해야죠. 법적 성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법적 성질 이런 거를 좀 깊게 써줘야 될 때 문학판검 저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써줘야죠.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처분인지가 문제된다. 써주시고 이제 문학판검 있으면 좋은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학설이 생각나는 것도 쓸 것도 없어 보여가지고 바로 판례로 갔어요. 2013도 10885 판결에서 구체적 이주대책의 후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다 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비슷한 게 몇 개가 있죠. 그 기억 다 하셔야 되고 어쨌든 처분이라는 거니까 내려가면은 이주대책자 선정은 실질적으로 이주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의 정의가 보면은 행정청이 행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수탁으로 행정청의 지위. 왜냐하면 처분이 되려면은 행정청이 해야 되는 거니까 행정청의 지위를 가졌다고 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처분 등으로 보는 게 맞다. 처분이 맞다면은 당연히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될 테니까 소송의 형식 얘기하면은 개설은 뭐 그냥 좀 분량 채우고 논리상 쓸어주려고 썼고요. 밑에 보면은 판례가 있죠.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당연히 행정소송은 돼야 되는데 행정소송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주소소송도 있고 뭐 우리 법에 보증금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소송, 행소소송,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밑에 관련 판례 보면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해망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고소송에는 뭐가 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이 있고 무효동 확인소송이 있고 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항고소송이었나요?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항고소송이 뭐냐 뭐 취소소송이랑 무슨 관계냐 이런 거 헷갈리시는 거 있는데 조문 안 보셔서 그래요. 행정소송법 들어가셔서 몇 조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조에서 5조 사이 어디쯤에 있거든요. 이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갑이 제기한 소송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뭐 소지가 분양 대상이 아닌 일반 우선 분양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그 처분에 대해서 뭐 부작위 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게 취소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굉장히 일반적인 답이고 요 밑에는 이 부분은 이제 제 생각이죠.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웬만하면 자기 생각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써봤어요. 그러면은 바로 문제 2번 혹시 뭐 있으시면 말하도록. 저는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식을 항고소송의 가능성이랑 당사자 소송의 제기 가능성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항고소송이랑 당사자소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차이를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름부터가 항고는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고 당사자는 대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거 항고소송 같은 경우에는 국가랑 사인이
그러니까 국가 대 국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권력적, 수직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더 위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수령도 사실 일방적으로 뺏어간 다음에 사실은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항고소송이라고 부르는데 당사소송 같은 경우는 국가랑 국민이랑 대등한 관계인 거예요. 대등한 관계인데, 당사소송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이제, 이주대책이라는 거는 사실 국가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뺏어간 다음에 손실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지. 국가가 샤인이랑 막 기분 좋게 계약을 해가지고 뭐 너한테 준다 이거는, 그러니까 막 돈을 줄게 이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사소송 논의가 사실 과연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하네요. 이게 국가랑 뭐 계약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물론 만약에 협의 취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협의 보상금에 대해서 뭔가 이제 논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법에도 있잖아요. 민사소송으로 다투라고 사빈연륜 협의는. 이제 뭐 혹시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모르겠는데, 이제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주대상자 선정 처분이 있던 거잖아요. 처분을 대상으로 당사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조금 논리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안의 경우가 확인 판결을 얻음으로써 분쟁이 해결되고 권리가 구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수분양권 또는 법률상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된다면은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 쓰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 그거는 쓰고 싶으시면은 밑에다 목차 하나를 따로 파가지고 그냥 좀 내 의견처럼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론이었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답안이었을 수 있는데, 법규는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묻는 거에 일반적인 거나 답하지, 뭐 약간 네 생각을 왜 쓰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시험에서, 그러니까 올해 시험 기준으로 제가 2, 3, 4번은 다 60%, 65%씩 받았는데 1번만 점수, 1번이 17점인가 18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주거이전비 관련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정답은 판례에 의하면은 재결 이전에는 나 왜 갑자기 이게 기억이 안 나냐. 재결 이전에는 공법사 당사소송으로 다투고 재결 이후에는 보증서로 다투어야 된다. 아마 그게 답일 텐데, 제가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거기서 재결 이전, 그렇게 써놓고 위에다가 판례를 밑에다가 결론 가가지고, 근데 뭐 재결 이전이든 이후든 뭐 이거 무조건 보증서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러고 막 한 페이지를 다 쓰고 왔어요. 전문가 처참한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정확한 내용만 쓰고, 내 생각은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빨리 문제 3번 넘어갈게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저 이거 사실 잘 못 썼어요. 미리 얘기하는데. 손실보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쓰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문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손실보상의 의미 요건 일반적인 거 썼어요. 이게 보상규정 결여 관련 문제였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손실보상의 의의는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고, 특별한 희생, 의민 요건 그냥 묶어서 썼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써줘야 되니까. 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재산권 침해, 이게 중요하죠. 공제적 특보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외우죠. 공제적 특보. 네, 이런 게 손실보상이고요.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바로 보상규정 결여 논의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상규정 결여 논의가 나오면 보통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헌법 제23조 3항을 직접 적용하거나 혹은 유추 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뭐 이제 기타 이제 일반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간접 손실을 보상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데 79조를 근거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상 규정으로 해가지고 뭐 보상이 가능하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거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목차 외우는 거라서 문제점은 당연히 23조 3항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학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력설, 유추 적용설, 이거는 긍정하는 설이고, 그 다음에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조금 애매하다. 중간 세모 정도 되는 거고, 방침규정설이나 위헌부여설 같은 경우는 X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진짜 몇 개 되지 않는 중요한 학설이니까 다 외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쓸말이 좀 애매해요. 시대에 따라 달라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고, 뭐 대법원은 어쩌고 이러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직접 효력서나 유추적용서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가급적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해주려고 얘기하고 있다. 이건 외우시면 그냥 쓰는 거죠. 그다음에 검토 내려가시면 써야 되는데, 저는 이 문장은 정해놨어요. 무조건 씁니다. 이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상입법 부작위원설이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구상을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입법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는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사업시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당장 막 집도 뺏기고 뭐도 다 뺏겼는데 막 한 3년 동안 소송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직접 적용 권리는 유추 적용설의 태도가 손실보상 제도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저는 그냥 정해놓은 멘트예요. 그렇게 됐고요. 갑주정의 타당성은 마지막에 검토 한번 해주라고 했으니까 자연보호라는 공공필요, 이게 이제 폐수처리 그거 얘기했던데 자연보호는 뭐 공공필요가 인정되겠죠. 이게 안 된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이제 법률상 근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하다라고 전제를 깔고 보상구정 결여 같은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대로 헌법적 이익상조 사망을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상 가능하니까 갑주정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뭐 이제 물음 2가 이제 좀 문제이긴 한데요. 진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채권보상이나 현금보상 이외의 보상 방법을 쓰라고 하셨잖아요. 뭐, 대토보상 쓰라는 얘기죠. 이거 근데 사실 잘 안 보다 보니까 우리가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 제63조에 있고요. 이게 이제 원래 현금보상 원칙 조문인데,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채권보상이나 대토보상 이런 게 있어요. 현금보상 원칙이지만, 뭐, 토지 소유자가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로 보상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을 제공을 한 토지 소유자여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성한 토지를 어쨌든 받을 수 있다. 이게 왜 좋냐?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다. 물론 뭐 이제 공익사업 나름이죠. 이제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거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뭐, 쓰레기 처리장, 댐, 뭐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런 건. 대토보상 얘기가 나올 여지도 없어요. 그런 데는. 대토보상의 요건 내용, 이것도 뭐 그냥 법정으로 외우시면 되죠. 토지 소유자의 하나고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 분할 면적 이상, 그 다음에 협의에 응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협조해라. 협조하면은 토지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더 이득되게 해주겠지만 협조 안 하면은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수용재 결의의 경우는 대토보상이 안 되죠. 선적 사업이면은 조성할 토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는 어찌저찌 썼는데, 이제 밑에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막 썼어요. 기억나는 걸로. 사전 의견 천치 절차도 그냥 제가 옛날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쓴 거고요. 지금 이제 의견 천치 절차가 조금 뭐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 의견이 반영이 잘 되냐, 그런 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법제화해서 잘하자. 뭐 이런 얘기였고. 단순 비용 보상이 아닌 기술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수처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기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뭐, 사실 국가에서 그 정도 기술 지원 정도는 조금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써봤고. 이거 말고 이제 강정원 평가사님 수업 들으시다 보면은 공익사업지 가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이제 필요한 인력 같은 거를 뭐 동네 주민으로 조금 충당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뭐 일할 게 그래도 몇 년간 생기시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들 위주로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내일 강평 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3번도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일자리 문제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뭐 가급적 그렇게 해라 뭐 이 정도 수준이지 그거를 막 법적으로 뭐 이 사람들을 반드시 뭐 몇 프로를 고용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딱히 없고 그냥 사업시행 박사님 말로는 사업시행자가 그냥 할 수 있다 정도. 예, 뭐 그렇죠. 하면 좋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법 제 21조 보시면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뭐 약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좀 더 이제 구체화? 네, 좀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강제성을 띄워가지고
뭐 그런 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은 영상 끊고 가죠. 끊고 갈까요? 네. 끊기 누르세요. 중단.